올해 초 3월에 결혼해서 이제 겨우 반년 지난 새댁입니다.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다들 신혼 때는 좋아 죽고 못 사는 것처럼 보이던데 왜 저만 이 모양인지 모르겠네요. 6개월 동안 최소 20번 이상 싸운 것 같고 말로 해서는 이 사람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어요. 이제는 너무 지쳐서 모든 것을 끝낼 생각입니다. 저는 31살, 남편은 37, 둘 다 세상 물정 알만한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비용 자체도 양가 부모님 도움 필요 없을 정도로 돈을 좀 모아둔 상태였고 연애를 2년 정도 했는데 그때까지는 크게 싸운 적 없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만나면서 자주 다투고 싸우기라도 했으면 이렇게 억울할 일도 없는데 연애와 결혼은 완전 따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진짜 맞나 봅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라도 없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지금 이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열불이 터지네요. 결혼 전에 2년 동안 연애하던 시절에는 남편과 제가 꽤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직장 다니면서 서로의 고충에 대해 잘 이해해주고 기본적으로 생활 패턴도 비슷하고 주말마다 취미로 등산하고 캠핑하는 것까지 똑같을 정도로 싸울 일이 없었죠. 애초에 2년 만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원인 자체가 이렇게나 우리가 잘 맞는데 결혼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된 거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연애하던 시절에 데이트 비용도 누가 밥을 사면 알아서 눈치껏 커피나 디저트를 사고 같이 여행을 갔을 때처럼 크게 돈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적당히 반반씩 부담하는 등 돈 때문에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자마자 돈 때문에 싸우게 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저희 두 사람 연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세금 다 떼고 실제로 수령하는 돈으로 보자면 제가 280만 원 정도, 남편이 33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보너스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봉으로 따지자면 차이가 의미 없는 수준이에요. 예전부터 돈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눈치껏 알아서 썼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이런 식으로 물 흐르듯 흘러갈 줄 알았는데 저의 큰 착각이었죠. 결혼식 직전까지도 우리는 돈 이야기에 있어서는 서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어요. 어차피 결혼할 건데 누구 돈을 쓰던 별로 상관없었고 제 돈을 더 많이 쓰더라도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죠. 그래서 결혼하기 직전은 물론이고 결혼하고 나서도 초반에는 남편과 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알아서 자연스럽게 될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남편은 생활비나 우리 부부 돈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연애할 때나 마찬가지로 외식할 때 적당히 서로가 알아서 돈을 내고 마트에서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구입할 때도 그때그때 알아서 계산하는 식이었죠. 그게 나쁘진 않았지만 사귀는 연인 사이도 아니고 이젠 한 가정을 같이 꾸려나가는 부부관계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싶었어요. 제 입으로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싶다가도 그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하는 게 맞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제게 하는 말이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는 내가 냈어. 다른 공과금은 자기가 알아서 해줘. 라고 하면서 넘어가려 하더군요.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 이 타이밍에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맞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돈 관리 어떻게 할 생각이야? 괜히 빙빙 돌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 남편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듯 지금처럼 편하게 각자 알아서 하자더군요. 내 월급은 알아서 할게. 당신도 당신 월급은 알아서 관리해. 공과금 정도는 반씩 내기로 하고 우린 집에서 밥도 잘 안 해먹으니까 생활비로 딱히 쓰는 것도 없잖아. 이때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결혼까지 했는데 돈 관리는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냐고 남편에게 다시 물었는데도 끝까지 대충 하자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아무 문제 없었다며 앞으로도 알아서 적당히 쓰면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돈 때문에 팍팍하게 굴지 말라면서요. 저는 제가 우리 집안 돈 관리를 맡아서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두 사람 몫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돈을 모아서 나중에 집을 사거나 아이 낳고 키울 계획도 세워야 하고 매달 정해진 예산 안에서 돈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결혼 전에는 남편이나 저나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공과금이나 다른 생활비는 걱정 없이 알아서 용돈 쓰고 잘 모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젠 아니잖아요? 알아서 살 생각이었으면 뭐하러 결혼하고 나랑 살기로 한 건지 황당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돈 관리에 대해 물어봤지만 남편은 저와 돈 이야기 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피했습니다. 자기 기분 내킬 때 아파트 관리비를 내거나 본인 핸드폰 요금 정도만 내는 식이었고 나머지는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듯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아무리 저희가 맞벌이를 하고 있고 밥도 집에서 거의 안 먹으니 생활비 들어갈 곳이 별로 없다고 해도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돈 드는 일이 없진 않을 거 아닙니까? 가끔 한번 집에서 저녁을 먹거나 빨래를 할 때 들어가는 세제, 씻을 때 필요한 샴푸나 바디워시, 하다못해 화장실을 이용할 때 들어가는 휴지도 다 돈이잖아요? 남편은 이런 것들은 일절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사람처럼 나몰라라 행동했어요.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저 혼자 장보고 살림을 챙기다가 결국 못 참고 폭발했습니다. 아니, 이 집에 나 혼자 살아? 샴푸, 린스, 치약, 하다못해 쓰레기 버릴 때 쓰레기 봉투까지 전부 돈 주고 사야 하는데 한 달에 관리비 25만 원 내면 당신 몫은 다 했다고 생각해? 남편은 자기가 그런 걸 써봐야 얼마나 쓰냐고 반박했고 그 말에 또 열이 받아서 한참 말다툼하고 싸웠어요. 저희 부부가 아침은 잘 안 먹고 나가고 점심은 보통 회사에서 해결해요. 저녁은 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자 알아서 해결하거나 운동하고 안 먹는 날도 많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안의 냉장고나 찬장을 텅 비워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항상 제가 장을 볼 때마다 이것저것 사서 채워놓는 편입니다. 남편이 자기가 하는 말처럼 아예 아무것도 안 먹으면 저도 화가 안 나는데 제가 간식으로 사다 놓은 과자도 꺼내 먹고 냉장고에서 맥주랑 안주거리도 꺼내서 먹으니까 없으면 또 사다 놔야 하잖아요? 한번 먼저 사놓는 법도 없으면서 말을 저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더 열이 받는 거죠. 우리 둘이 외식할 때는 내가 많이 내잖아. 진짜 이런 식으로 먹는 것까지 치사하게 그럴 거야? 남편과 돈 때문에 싸울 줄은 몰랐는데 서로 얼굴이 벌개지도록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결국엔 남편이 제게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주겠다고 말했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 저한테 카드 하나를 내밀었어요. 체크카드야. 앞으로 내가 50만 원씩 여기에 입금할 테니까 생활비로 써. 대신 아파트 관리비도 생활비에서 알아서 해. 저한테 선심 쓰듯 체크카드를 주더니 또 그걸로 돈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이었어요. 나머지 월급은 여전히 본인 마음대로 쓰면서 얼마나 저금을 하는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보다 먼저 결혼한 제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보통 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돈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장기적인 계획도 다들 세운다 하더군요.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봤지만 저희 부부처럼 각자 따로 돈 관리를 하고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싶었는데 남편이 제게 생활비 카드를 주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또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당신 이리 와서 앉아봐. 이날 A마트에서 27,000원 어디에 쓴 돈인데? 그리고 빵은 언제 사 먹었어? 나는 이번 달에 빵 먹은 기억이 없어. 생활비 카드에서 당신 혼자 사 먹은 거야? 남편이 저를 앉혀놓고 한 달 동안 생활비 카드 사용 내역을 일일이 따지기 시작했죠. 저도 오기가 생겨서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했던 마트 영수증을 다 꺼내와서 몇 월 며칠에 얼마 쓴 돈은 어떤 걸 샀다고 일일이 설명해 주었어요. 혹시나 물건 반품할 일이 있을까 싶어서 마트 영수증은 잘 모아두는 편인데 만약 제가 이런 습관이 없었다면 남편 앞에서 할 말이 없었겠다 싶었죠. 한 달치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설명해 준 뒤에 남편에게 카드를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감시받고 보고하면서 살아야 하면 당신 카드 안 쓰고 말아. 제가 회사 공금을 쓴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영수증 보여주면서 설명해가며 살림하고 싶진 않았죠. 감정적으로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 남편이 한 달 내내 이날을 기다렸다고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렇게 한번 싸우고 나니 거의 포기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대신 저도 손해보기 싫었고 장볼 때도 제 것만 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먹을 것부터 생필품 모두 제 것만 따로 구입해서 사용했더니 남편도 나중엔 자기 쓸 건 자기가 알아서 사오더라고요. 속으로 너무 치사한 것도 알고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회의감이 든 적도 몇 번이나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제가 희생하며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남편에게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부부가 돈을 합쳐서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재산을 모으고 나중에 집을 사던가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완전 속이의 경읽기나 마찬가지였죠. 남편은 여전히 자기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할 생각이면 50만 원짜리 체크카드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저한테 돈을 주는 대신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 전부 알아야 직성이 풀리겠답니다. 그 말에 한 번 더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절대 같이 돈 관리 못하겠다고 하는 남편을 보며 이 사람이랑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하면서 같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건 미친 짓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포기한 것도 아니고 남편의 생각을 돌리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대화를 하고 싸우기도 해봤어요. 무조건 제가 돈 관리를 하겠다는 소리도 아니었고 누가 하던 상관없으니 각자 버는 월급을 모아서 관리하고 둘 다 용돈 받아서 쓰자고 이야기도 해봤지만 무조건 싫답니다. 본인은 지금 불편한 거 하나 없는데 굳이 그럴 이유를 모르겠다 하네요. 결국 저도 남편이랑 대화하기를 포기했고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남남이나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돈 쓰기가 싫어지니까 부부 사이가 남보다 못하더라고요. 외식을 같이 하는 일도 없어졌고 서로 마주보고 밥을 먹는 일도 고통이었어요. 제가 남편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은 없었지만 남편이 제 물건을 사용하는 날이면 불같이 화를 내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더 살다가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인가, 내가 꿈꾸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하는 현타가 오면서 모든 것이 다 싫어지더라고요. 결국 남편에게 말도 없이 짐을 싸서 친정으로 들어갔고 저희 부모님에게 제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고 그럴 자신이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너무 죄송했습니다. 부모님은 사위에게 너무 크게 실망하셨다면서 이렇게 된 것이 제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건 절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면서 싹수가 글렀으니 늦기 전에 이혼하라셨어요. 다음 날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의견을 전했고 놀랐는지 바로 그날 저녁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결국 퇴근하고 회사 근처에서 남편과 만났고 무슨 말을 할까 걱정도 했었는데 남편은 바로 납작 엎드리더니 월급 통장을 제게 맡기겠다 하더군요. 매달 내 용돈도 당신이 알아서 주고 나머지 돈 관리는 전부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냐고 이렇게 통장 관리 나보고 하라고 해놓고는 다음 달에 돈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일일이 따지고 확인할 생각인 거 누가 모를 줄 아냐고 했죠. 그냥 서로 감정 더 상하기 전에 지금 이혼하고 갈라서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했더니 남편이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며 다신 돈 쓰는 것에 대해 묻지 않겠답니다. 진짜야, 나 당신이랑 이혼 못해. 한 달에 용돈 5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알아서 관리해줘. 절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묻지 않을게. 남편은 아예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랑 본인 월급 통장 체크카드까지 다 뽑아서 저한테 내밀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떨면서 했던 많은 생각들을 남편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무작정 월급 통장을 뺏어서 무조건 돈 관리를 내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도 귀 막고 듣지 않은 건 남편이었잖아요. 이미 마음이 많이 떠났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 애 낳고 키울 자신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고 나이 30 넘어서 먹을 거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쪼잔하게 살 줄은 몰랐다고 했죠. 내가 이렇게까지 행동하기 전에 말로 할 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편은 자기가 변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저를 붙들었는데 이미 마음이 너무 지쳐서 그 마지막 기회를 주고 또 신경 쓰기조차 싫었습니다. 지금이야 본인이 이혼하기 싫은 마음에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밑바닥까지 다 본 마당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나중에 제가 아이 낳고 육아휴직이라도 하거나 집에서 아이 키우며 전업주부가 된다면 얼마나 저를 돈으로 협박하고 괴롭힐까 두려웠어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다 깨져버려서 믿기 힘들더라고요. 남편이 생활비 체크카드 50만 원에 대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을 때 그때 사실 모든 정남이가 다 떨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남편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드렸더니 그 말 믿지 말라고 하시네요. 돈 문제는 절대 못 고친다. 지금이야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이야기하지. 1년도 못 가서 또 똑같은 이유로 싸우게 되어 있어. 그냥 마음 먹었을 때 끝내. 제 생각도 저희 부모님 생각이랑 똑같았습니다. 사실 자식 이혼녀 되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참고 살았을 때 고생할 제 미래가 너무 뻔히 보인다며 나중에 애 때문에 억지로 산다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끝내라고 하셨습니다. 처가까지 찾아온 남편이 무릎 꿇고 빌기도 했지만 끝내 마음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저나 제 부모님이나 결국 제가 이혼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신혼집에서 제 짐을 전부 빼온 상태예요. 남편도 이제는 포기했는지 다음 주말에 만나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에 울며불며 전화까지 왔었는데 제 전화를 아빠가 뺏어가더니 앞으로는 이런 전화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뒤로 진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부모님도 꼭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해야겠냐며 자기들이 앞으로 보증할 테니 그냥 살아보라고 하시길래 죄송하다고 했죠. 지난 6개월 동안 남편이랑 살면서 돈 한 푼 때문에 고생한 기억들이 너무 끔찍하게 남았어요. 차라리 제가 살림에 얼마 더 쓰는 건 상관없는데 저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누구 돈으로 샀는지 눈치 보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헤어지기로 한 제 선택에 전혀 후회는 없고 다시 예전처럼 마음 편히 살 생각하니 행복합니다. 연애와 결혼이 이렇게 다르다니 만약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결혼 전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